안녕하세요. 에릭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죠. 옐렌 재무장관은 6월 초까지 미국이 청구서를 지불할 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한다. 쓸 돈이 없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공무원들 무급 휴가를 강제로 내보낼 테고, 그리고 공공시설을 문 닫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청구서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지불을 못하니까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청구서 이런 거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세 안 내면 쫓겨나는 거잖아요. 꾼돈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용 불량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미국 채권을 던지게 될 테고 미국은 파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불안감이 생기고 폭락을 하고 있다면 이건 해결이 됩니다. 분명 해결이 됩니다. 분명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불안 요소, 시장에 잔뜩 깔려있는 파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SEC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2,200만 달러 페널티를 수정하고 대신 111만 달러를 찾습니다. SEC가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는데 2,200만 달러 벌금을 처음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소송 대응을 하다가 돈을 다 날리고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산입니다, 거의. 그래서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털어서 내놔 하면서 결국 11만 달러 그 정도만 그냥 돈 내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브러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라이브러리가 처음에 ICO를 해서 돈을 모금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거는 불법 증권 거래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지만 2차 거래, 라이브러리 토큰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2차 거래는 증권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드라인 이런 것만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라이브러리가 결국 졌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SEC가 이 10만 달러 조금 넘게 이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줘가면서 싸우고 가서 이 회사, 라이브러리 회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피를 말리고, 라이브러리도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 같은 상황에 다른 큰 회사가 처해 있었다면 리플처럼 끝까지 대응해서 싸웠을 텐데 라이브러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법원에 가서 울면서 그냥 막 흥분하면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참 안타깝죠. 자, SEC의 저질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SEC는 임박한 암호 규칙에 대한 코인베이스 청원 거부를 추구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얼마 전에 SEC 너희들 명확하게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한 답변을 줘. 어떤 기준으로 증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테니까 그걸 알려줘라. 예전에 우리가 요청한 거에 대해 답을 줘라라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SEC가 거부를 했다. 정말 SEC 모든 규칙 결정에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동안 집행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또한 회사는 불합리하게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개혁과 규칙 결정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했다,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SEC도 알아야지 알려주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그게 법이 되는 거고, 의회에서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집행을 할 거야 라고 코인베이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의회에서 아직 안 알려줘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참 신사 SEC가 될 텐데 역시 저질 SEC로 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테더 관련 소식입니다. 테더가 언제나 코인 시장에는 폭탄 덩어리죠. 달러에 대해서 1대1로 패깅을 해서 꼭 그만큼 자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테더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살펴보자면 뭐 국채가 있고 또 이상한 커머셜 페이퍼, 회사채 이런 것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 그만큼 있어.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 밖으로 돈을 이동 후 재무 안정성을 자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테더가 시가총액이 660억에서 82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급성장을 했습니다. USDC가 잠깐 불안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테더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은행 예금의 90% 이상을 줄였다. 53억 달러에서 481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은행에 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치 USDC처럼 USDC가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많은 자금을 넣어놨다가 그걸 날려먹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넣은 거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테더는 우리는 다 줄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테더는 미국 국채를 530억 달러 이상, 준비금의 64% 이상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국채가 요즘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커머셜 페이퍼 이런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테더의 USDT 토큰은 이제 85%의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및 단기 예금으로 뒷받침되며 이는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판매될 수 있다. 국채도 단기 국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더는 금 보유, 비트코인, 금하고 비트코인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테더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명성을 위해서 다 까고 밝히고 있습니다. 금도 있고 우리 비트코인도 있다. 그리고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현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84% 이상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작년 6월에 테더 퍼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더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테더 망하면 코인 시장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이 상업용 채권, 페이퍼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200억 달러의 준비금 이걸 84억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제로로. 그런데 그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테더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가슴을 살짝 쓸어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위험 수위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코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뜨겁나? 뭐 초대박은 아니죠.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이 정도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부진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요즘 비트코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디널 NFT. 비트코인 기반 NFT가 요즘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밈코인을 만들고 이 트랜잭션 피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지갑 주소들도 액티브 주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트코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오디널,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탭루트 적용했어. 라고 다른 밈코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들이 이왕이면 여기에다도 다리 하나 걸어놓자 하면서 라이트코인에 슬쩍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오디널 ERC20를 따라하는 친구들을 BRC20이라고 합니다. BRC20. 그러면 라이트코인은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LRC20?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너무 따라쟁이니까 LTC20. 뭐 완전 따라쟁이는 아니고 살짝 따라했습니다. LTC20. 그래서 보면 이렇게 트랜잭션 볼륨이 이렇게 쫙
보이시나요? 여기 끝에.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2018년 초에도 요만큼이었는데 지난 불장에도 요만큼. 지금 여기 옛날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하늘을 뚫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도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트랜잭션만 이렇게 액티브 지갑 주소도 이렇게 높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아니 라이트코인이 언제 그런 걸 개발했나? 비트코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테스트넷과도 비슷합니다. 라이트코인에 먼저 실험을 좀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비트코인에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만 똑같은 게 아니고 반감기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도대체 언제일까? 올해 2023년 7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8월 3일 2023년 목요일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감기 날짜는 날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블록 숫자에 맞추어서 이 정도 블록이 만들어지면 블록 넘버에 맞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 반감기 후에 또 어마어마하게 그럼 또 떡상을 할까요? 비트코인 반감기처럼 라이트코인도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라이트코인 반감기 날짜각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반감기가 2015년에 8월 25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8월 5일, 2023년 몇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뭐 한 1년 후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맞춰서 라이트코인 홀더들은 어느 정도 대응 아니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라이트코인만 이렇게 회복을 한 게 아니고 올 초입니다. 이게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반감기가 이제 곧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있었다고 했죠. 주봉인데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8월달 여기 반감기 전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감기 전이에요. 그리고 반감기 바로 전에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반감기 후에는 그냥 아무런 움직임 없이 쭉 횡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2017년에 큰 상승을 했는데 2017년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었죠. 그런데 반감기 후 2년 후에요. 이건 반감기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거리가 멀죠. 이건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반감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5월에 있으니까 5월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요 정도. 그러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다? 이건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런데 또 올라가면 얼른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하지만 반감기에 앞서서 큰 기대를 갖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혹시 올라간 건 아닐까?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5월이면 여기 올라갔습니다. 이때 5월이면 6월 1일부터 비트코인 23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코인은 이때 같은 기간에 1달러 67센트에서 8달러까지. 와, 그러니까 비트코인 따라갔다기보다는 뭐 몇 배 상승을 했으니까 반감기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쭉 횡보. 비트코인은 그 기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때는 라이트코인과 함께 상승하는 기간.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는 어떠했을까? 2019년이면 여기 어디? 2019년 8월이었으니까 요 정도. 반감기 전에 큰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감기 앞서서 또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코인이 올랐을 때니까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2019년 8월 라이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상승을 하고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요쯤 그 후로 횡보 살짝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 횡보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습니다. 반감기 후에 크나큰 상승을 하지는 못했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쫓아가는 정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는 그다지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감기 전에 기대로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는 큰 움직임 없이 비트코인 쫓아가다가 비트코인 올라갈 때 쫓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이 요즘 너무너무 뜨거운데 가격이 뜨거운 건 아니고 가스비가 뜨겁습니다. 수수료가 뜨겁다. 너무 비쌉니다 지금. 왜냐하면 개구리들이 달려들어와서 그냥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NFT를 만들고 밈코인들이 개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잭션이 많으니까 트랜잭션 피가 막 올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68 정도 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5월 16일 오후네요. 한국 시간으로 현재 가스비가 $68. 무슨 재작년 불장 때에 가까운 그런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랜잭션이 많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더리움을. 그러면 이더리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소각되는 게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플레이션이 됩니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더리움의 유통량입니다. 유통량이 이렇게나 하염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아예 줄어들고 있다. 디플레이션 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에 1.64%씩 줄어들고 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나 줄어들고 있다니. 유통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희소성의 원칙 기억하시죠? 비트코인은 반감기 지나니까 늘어나는 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는데 아예 줄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뭘까요? 상하이 하드포크는 묶여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는 그런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였는데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락업이 돼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샤펠라 업그레이드라고도 합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는 락업이 해제되는, 팔려면 마음대로 팔아, 신청만 하면 다 돌려줄게, 이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되나? 이 스테이킹에서 뽑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이게 지금 스테이킹에서 빠져나가려고 대기 중인 그런 물량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스테이킹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위에 초록 색깔 라인이 새로 유입되는 스테이킹 물량, 그리고 아래 여기 이게 빠져나가는 물량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킹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하이 하드포크. 이때부터 쭉 많은 양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다니까 안심하고 갔다가 그냥 넣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제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있어? 그럼 뭐 갖고 있던 이더리움 이제 넣지 하고 넣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얼른 뽑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다른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스테이킹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 색깔 라인은 전체 스테이킹 물량을 보여주는 건데 전고를 뚫고 지금 올라섰습니다. 역대 최고. 많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스테이킹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더 희망적인 모습은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율이 8.72%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나 높은 이자를 주니까 스테이킹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토크노믹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을 빼서 스테이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이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는 지금 이런 모습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죠. 가격 펌핑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공포 조작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소식들, 환경들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넓은 시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본다면 또 하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본다면 기회의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